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네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C 언어 문법 설명드리는 세 번째 시간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 그리고 구조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판 교재 보시면은 구조체, 그 다음 포인터, 함수, 자 이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함수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나머지를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구조체 설명드리고 포인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터는 설명드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수하고 구조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C 언어 문법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루었던 소스 코드 보시면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자, 메인 함수 외에도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조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필기 그리고 실기에서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출이 예상되는 문제들도 모아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그러니까 C 언어가 되든 자바가 되든 파이썬, 필기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왜 사용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가, 자, 애국가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사용을 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코딩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사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 번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애국가를 필요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두고, 자, 한 번만 만드는 겁니다. 애국가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우리가 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 호출해서 가지고 오는 개념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국가 함수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 두고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출하고 그리고 함수가 피호출되는 그런 관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메인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메인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메인에 보시면은 printf에서 애국가 한번, 자, 첫 번째 애국가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문자열이 되겠죠. 자,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애국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애국가를 출력을 할 때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메인에서 직접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서브해서 호출합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괄호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함수를 호출하면은 해당 함수가 여기 있죠.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동해물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rintf에서 애국가 두 번째다. 자, 두 번째다. 자, 그리고 서브 또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 또 프린트, 애국가가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출력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코딩을 하기보다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호출하는 개념으로 해서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의 종류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표준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만들어 정의할 수 있는 함수예요. 한번 만들어 두면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 함수라는 것은 C 언어 제작 회사에서, 자, C 언어를 만든 회사에서
자, 이 함수들은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대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printf가 대표적인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말로 내장 함수다 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의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함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호출해서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도록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명이 있어야 돼요. 함수명. 자, 보시면은 서브라고 되어 있죠. 서브가 함수명이 되는 겁니다. 자, 함수명을 작성을 할 때는 변수명을 작성할 때 그 규칙하고 동일합니다. 자, 변수 이름을 작성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함수명을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자, 앞에는 return형이 있습니다. 자, return형이란 것은 함수가 return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void라고 되어 있죠. 자, void라는 것은 return 해주는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return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를 호출했죠. 자, 호출하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프린트죠. 프린트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자, 어떤 결과 값을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한다. 그럼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하고 더해서 이 결과 값 C를 호출한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return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그냥 프린트하고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주는 건 없죠. 그냥 프린트하고 끝났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return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return 값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없는 경우는 메인한테 되돌려주는 값이 없다는 얘기고요. return 값이 있다는 얘기는 연산을 해서, 자,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어떤 연산을 해서 처리를 해서, 자, 그 결과, 만들어진 처리 결과를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 줄 경우에는 return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서브라는 함수에서는 void라고 되어 있죠. 자, void라고 되어 있으면은 return 값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return 값이 있는 경우, 자,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처럼 덧셈을 해서 덧셈 결과 만약 정수값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int가 되는 거예요. 자, int c 값을 return을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int라고 여기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자, 뒤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개 변수를 파라메터라고 부릅니다. 자, 파라메터라고도 부르고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명칭들은, 이런 용어들은 정보처리 기사에서 여러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매개 변수는 파라메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함수가 전달받는 값으로 타입과 함수 내에서 쓸 이름을 작성한다. 자, A 값하고 B 값을 대서 C라는 결과를 만들죠. 그럼 A하고 B를 메인에서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달을 받으려면은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 A, 자, 정수값 A하고 int 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에서 전달한 값을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하고 호출을 받는, 그러니까 P 호출 함수하고 호출 함수하고 그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값을 전달해 주는 건 없죠. 그냥 호출해서 프린트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이 애국가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다른 말로 이제 전달 인수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개 변수하고 전달 인수는 좀 달라요. 자,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멀티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 프린트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때는 수행되는 시작점이 메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는 일단 메인을 호출하면서 메인을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을 일단 실행을 하고요. 자, 메인을 보니까 int a라고 되어 있죠.
자, 정수형 A를 선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멀티. 자, 멀티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자, 호출하고 2라는 데이터와 3이라는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전달 인수라고 불러요. 전달 인수. 여기서 2하고 3을 전달 인수,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인수라고도 부르고요. 자, 전달 인수 2, 3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멀티 함수에게. 자,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멀티 함수도 받아야겠죠. 자, 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int x, int y. 그러니까 2, 3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메인 함수에서 멀티 함수를 호출하고, 자, 호출할 때 값을 전달을 하는데 이것을 전달 인수라고 부른다. 그럼 받는 측에서도 이걸 받아야겠죠? 그래서 정수형으로 받겠다.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하고 전달 인수하고 약간 다르죠. 자, 다른데 때로는 전달 인수나 뭐 인수나 매개 변수나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x하고 y를 받았어요. 자, x, y, 자, 2라는 값, 3이라는 값을 받았죠. 그럼 2, 3이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를 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자, 6 값을 리턴해줘라. 되돌려줘라. 그럼 여기서 이제 결과가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a 값은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a가 6이 됐죠. 프린트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전달 인수가 이제 6이 되는 겁니다. 자, 6 값을 전달합니다. 매개 변수가 이제 int x,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6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rintf에서 이제 6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됐죠. 자, 6 출력을 하고 역/n이 되기 때문에 커서는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6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멀티는 이제 int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는 void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리턴 값이죠. 멀티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 값을 연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죠. 자, 리턴할 때 그때 자료형이 int란 얘기입니다. 정수형으로 리턴을 해줘라. 자, 근데 프린트는 리턴하는 값이 없죠. 그냥 프린트하고 끝나는 겁니다. 메인 함수에게 돌려주는 값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리턴 값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턴문이라고 나왔는데 리턴문은 p 호출 함수의 계산 결과를 호출 함수에 돌려주기 위해서 리턴문 사용이 필요하다. 자, p 호출 함수. 자, 호출을 당하는 것은 멀티가 되고 호출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받으려면 리턴 받으려면 리턴문이 필요해요. 자, 또한 p 호출 함수의 중간에서 제어를 호출 함수로 옮기려고 할 때 리턴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제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에도 리턴 값을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런 예시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리턴문은 값을 돌려준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턴문이 메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메인 코드의 마지막에 리턴 해서 제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0을 리턴을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생략이 되었죠. 생략이 되고 프린트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그 끝나는 이제 부분을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할 때는 리턴 제로라고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성을 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구조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조체는 데이터, 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법이 되는데요. 관련 정보를 하나의 의미로 이제 묶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자바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자바에 대해서는 이제 C 언어가 끝나면은 이제 자바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자바는 객체라는 개념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자,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배열하고도 유사합니다. 자,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묶음을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캐릭터에서 A 10개짜리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정의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제 동일한 형태, 동일한 자료형에 대해서 배열을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문자면 문자, 뭐 정수형이면 정수형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자료형의 묶음을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체는 자료형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형을 묶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형을 만들 때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정의를 할 때는 시작될 때 스트럭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블럭 내에 구조체 멤버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자,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취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주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든지, 뭐 교재를 배송받을 주소라든지,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값들은 여러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 묶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어떤 특징으로 공통성을 가지면서 묶을 수가 있겠죠. 이게 구조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은 person에서 자, 캐릭터, 네임 50. 자, 네임은 문자 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int, age, 나이. 자, 어드레스, 주소. 자, 100개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료형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정수형도 있고 문자형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자료형도 묶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B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C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데이터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체 이름을 대문자로 다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관례입니다. 대문자로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 단위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된, 그러니까 관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체는 전체를 대문자로 입력을 하자.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문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되고 대문자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관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체 예시 코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구조체를 이용을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include 해서 studio.h 그리고 string.h 자, 두 개의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했습니다. studio.h 이제 헤더 파일을 호출을 해야만, 그게 include를 해야만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ring.h 자, 이 헤더 파일은 string 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온 것이죠. include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상태고요. 구조체 정의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정의할 때는 struct 해서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person이라고 들어갔고요. 그때 멤버, 자, 멤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정의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유현진, 뭐 김연아, 뭐 박지성, 페이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값을 한번 저장을 해서 출력도 하고 그런 과정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위에서 정의한 이 구조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변수로 만드는 겁니다. struct person에서 p1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자, p1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된 겁니다.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떤 형식, 틀을 만든 거고요. 구조체라는 틀, 그러니까 이름, 나이, 자, 이름과 나이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든 겁니다. 틀을 만든 거고, 자, 이 틀을 이용할 변수, 자, 변수가 p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조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변수도 자, int 해서 a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변수명이죠. 자, 이건 변수의 자료형이 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형식입니다.
person이 어떤 자료형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조체가 되는 거고요. P1은 변수, 구조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선언하고 값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동일한 형태로 해서 구조체 변수의 값을 또 저장하면 됩니다. 자, 중괄로 해서 이제 멤버가 name하고 age가 되는 거죠. 이름하고 이제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류현진이 되고 나이는 30이다.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name과 age에다가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P1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ame은 P1.name이 되는 거고요. age는 P1입니다. 죄송합니다. P1.ag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멤버, 각각의 멤버를 표현할 때는 자, 점이라는 구분자를 이용을 해서 앞쪽에는 구조체 변수, 자, 점 다음에는 멤버명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2. 자, P2에는 이제 김연아를 저장을 할 겁니다. 또 다른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트링 카피를 이용을 해서 자, name이라는 이제 문자 배열이 되겠죠. 자, 문자 배열,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선언을 할 때 초기화를 바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미리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값을 그 뒤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2.name 하고 그 다음 쉼표하고 김연아 하게 되면은 p2.name에 자기 p2.name이 되겠죠. 이게 p2.name이 되는 겁니다. p2.name에 김연아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p2.age 하게 되면은 20 여러분 20이 여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p2.age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수 형태로 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 변수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배열로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겁니다. person에서 p3 배열 사이즈는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값들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겠죠. 박지성 30, 페이커 20. 자, 쉼표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p3라는 함수, 이게 함수가 되겠죠. 함수에 박지성, 페이커 이렇게 저장이 되고 위치, 첨자, 인덱스 값은 0이 되고 이것은 1이 되는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이제 초기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이제 printf에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름 %s 스트링이 되겠죠. 자, 문자 열로 출력을 하는데 자, 이게 %s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쉼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식이 되는 거죠. 자, 양식이 되는 거고요. 포맷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p1.age는 여기에 자, %d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콜론 그다음 p1.name은 류현진이 되죠. 류현진. p1.age는 3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30 출력이 되고. 자,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 표시가 이제 역슬래시입니다. 역슬래시 n. 자, 커서를 다음 줄로 이동을 해라. 우리가 한글 키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한글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은, 역슬래시가 원기호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소스 코드 보시면은, 역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P2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고, 자, P3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 박지성만 출력을 했네요. P3의 0번째, P3의 0번째 각각의 멤버 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구조체와 관련된 문법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ype def라는 문법 키워드가 있습니다. type define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타입을 정의한다. 다시 정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형 이름의 길이가 긴 경우 프로그래머가 짧고 간결하게 자료형을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법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템프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는데, 자, 템프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데, 자, 이 자료형이 부호가 없는 정수형이에요. 자, unsigned int라고 해서, 자, 이 부호가 없는 이제 정수형을
템프라는 변수로 해서 정의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형을 뭐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뭐 D라는 변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이제 이렇게 부호가 없는 정수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자료형의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자, 길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좀 짧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것이 typedef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typedef에서 해당 이제 데이터 타입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것을 이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KWS라고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WS라는 이름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부호가 없는 인트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KWSA, KWSB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typedef라는 것은 타입을 재정의한다, 정의를 해준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다, 키워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구조체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자, 구조체에서 구조체를 하나 정의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스트럭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매번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입력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typedef에서 struct 하고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typedef에서 struct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입력을 하고 구조체 멤버.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기본 형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블럭 바깥쪽에 이제 사용할 구조체 별칭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코딩을 하는 겁니다. typedef에서 struct 하고 멤버 입력을 하고 그 다음 person에서 구조체 별칭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그 이후부터 person이라는 구조체를 사용을 할 때 앞에 struct을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출문제, 기출 예상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회 필기에서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시언어에서 정수 자료형으로 옳은 것은 자, 정수 자료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int였습니다. 자, int, float, 캐릭터, 뭐 char, 더블, 자, 각각 실수, 문자, 실수형이죠. 자, int는 정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료형이 정수형이냐, 문자형이냐, 실수형이냐 구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사이즈 있죠. 사이즈 몇 바이트냐. 자, 그것도 암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2번 시언어에서 실수 자료형 중 크기가 제일 작은 것은 자, 자료형 크기가 좀 다르죠. 실수형 중에서도 자료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플롯은 어떻게 됩니까? 플롯 같은 경우는 4바이트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출제 기준 변경 전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이제 변경되어서 이제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출제 기준 변경 전에도 C 언어 관련해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변경 전에 기출되었던 이 문제들, 자, 이 문제들이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C 언어에서 문자형 자료를 나타내는 데이터형은 자, 캐릭터. 자, 그런데 캐릭터 전체가 아니라 CHAR까지, 그러니까 앞에 네 글자, 자, 네 단어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번,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 아닌 것은, 자, 인티저가 아니라 int가 되는 거예요. int. 자, int가 맞겠죠. 5번, 파이썬의 변수 작성 규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이썬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C 언어 형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C 언어에서 파이썬, 자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C 언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변수 작성 규칙을 이해하신다라면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변수 이름의 중간에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공백 사용할 수 없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6번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변수명은 자, 작성 규칙을 아신다라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죠. 언더바는 가능하지만 하이픈은 안 됩니다. 7번 다음 처리문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int에서 x에는 15가 저장되고 자 y는 일단 값이 초기화가 되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y 값을 구하는데 x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앞에 있으면은 x 값을 1 증가시키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 x를 먼저 사용합니다. 자 x가 15가 되죠. 그럼 y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x 값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x 16, y는 15가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비트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트 논리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죠. 자 비트 단위로 해서 논리 연산을 하느냐 그냥 논리 연산을 하느냐 그 차이점이 되는데 우리가 기호가 비슷하잖아요. 기호가 비슷한데 비트 논리 연산자는 %면은 이제 AND가 되겠죠. AND면은 하나가 되고 논리 연산자는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비트 논리 연산자는 비트는 전체를 비트 단위에서 쪼개서 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논리 연산자는 2개가 들어간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비트 논리 연산자에 해당이 되죠. C 언어에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연산자, 암기할 수밖에 없죠. 10번 표준 C 언어의 관계 연산자 중 A와 B가 같지 않다. 자,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기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기호도 사용하고, 이 기호도 사용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느낌표 등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11번, C 언어에서 비트 연산자가 아닌 것은, 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트 연산자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C 언어에서 K의 값은 자 int A에는 10, 자 B에는 7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조건 연산자가 나왔는데 자 물음표를 기준해서 자 A가 B보다 크다라면은 지금 현재 A 값이 B보다 크죠? 자 크면은 이게 true가 되고 이게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true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가 이 결과값이 K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빼기 7 결과 3이 되겠네요. 13번 C 언어로 구현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의해 변수 A와 B에 저장된 값은 자 shift 연산자를 이용을 하네요. 자 여기 A 자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shift 할 대상 그 다음 2비트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10진수로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2진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6의 이진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죠. 2, 8이 16 목은 8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된다. 2, 4, 8 자 0이 되고 자 0이 되고 자 1이 되겠죠.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0, 0, 0, 0이 되는 거예요. 자, 1, 0, 0, 0, 0인데, 문제에서 이제 전체 이제 사이즈, 그러니까 몇 비트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32비트를 기준해서 이제 작성을 해라. 8비트를 기준해서 계산을 해라.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크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6을 표현을 할 때 8비트 기준에서 표현을 한다라면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8비트 기준에서 표현을 하면은 16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트는 이제 보호 비트가 되는 건데 보호 비트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나머지 7개 비트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2개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죠. 1의 위치 값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100이 되는 겁니다. 자 100은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은 4가 되는 거예요.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간단하게 그 계산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각 자리의 가중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 각 자리의 가중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자리의 가중치가
8421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0 하면 0이죠. 2 곱하기 0 하면 0이죠. 4 곱하기 1 하면 4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0진수로 이제 4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1이 있다. 그럼 8 곱하기 1 해서 8을 더해주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수 1100은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중치는 2를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16, 32, 6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진수 64는 어떻게 될까요? 1, 00, 00, 00이 되는 거예요. 각자리 가중치를 생각하면은 뭐 2로 나누어서 이진수를 바꿀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진법 변화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이제 충분히 변환을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가 되는 거고 A는 이제 4값이 되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보기에서 A가 4값을 가지는 게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 64 말씀을 드렸죠. 8421의 가중치를 가지고 각자리가 자, 16, 32, 64의 가중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 64만 살려주면 되잖아요. 1, 나머지는 다 0으로 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00, 00, 00이 되는 거예요. 7개의 비트가. 자, 이것을 왼쪽으로 이제 2개의 비트를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1, 0, 0 이렇게 되겠죠. 자, 각자리 가중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64가 되고 이것은 128이 되고 이것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25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값은 256이 되는 겁니다. 14번 시연에서 강제적으로 데이터형을 변환하는 것은 캐스트 연산자가 되고 15번 시연어에서 A의 값은 자 캐스트 연산자 예시가 되겠네요. 5.67이라는 실수값이 있는데 이걸 인트화 시켰습니다. 자, 정수화를 시킬 때는 소수 아래 값을 절삭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사이즈 오브는 뭐예요? 데이터 사이즈의 크기죠. 그래서 더블로 A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더블로 A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A의 사이즈는 더블의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8비트가 되겠습니다. 17번 두 수의 비트별 AND OR, exclusive OR를 구한 이제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A는 3, B는 6, C, D, E 선언을 했고요. 자, A하고 B하고 앰프센트, 자, AND가 되겠네요. 비트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비트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각각을 비트로 자,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421의 가중치를 생각을 했을 때 3은 2와 1만 살려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0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4개의 비트로 기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0011이 되고 자,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는 살리고 2 살리고 나머지는 0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겠죠. 자, 물론 10진수를 2진수로 변할 때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역순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AND를 취하게 되면 AND라는 것은 둘 다 1일 때만 1이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값은 2가 되고요. 자,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 AND가 아니고 이제 OR 연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OR을 하게 되면은 하나만 1값을 가져도 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1, 1, 1이 되죠.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게 되면 7이 되겠습니다. exclusive OR. 자, exclusive OR는 베타적인 논리 합이 되는 겁니다. 베타적일 때 1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베타적인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베타적인 경우죠. 그러면 0, 1, 0,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가 되고, 자, 이게 1이 되겠죠. 4와 1을 더하면 이제 5가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C 프로그램 실행 결과 출력되는 값은 int는 int a 해서 a는 7값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뭐 간단한 문제네요. 7 더하기 7이 되겠네요. 그럼 14가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C 언어를 수행할 때 산출되는 값은 x, y, g, rs. 자, rs는 선언만 하고 초기화는 안 됐네요. 자, 나머지는 초기값이 있습니다. 자, rs는 우변의 결과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변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네요.
자, 그리고 RS를 출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10진수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는 거네요. 자, 출력은 RS 등호. 자, 이건 문자열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RS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수행할 때 산출되는 값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RS의 결과만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논리 연산자는, 자, and, or와 not이 있었습니다. 이제 앰프센트가 이제 and가 되고, 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or가 되는 것이죠. 연산 순서는 일단 not, 자, 느낌표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연산 순서가. 그 다음 and, 그 다음 or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되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을 먼저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은 y 값이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리고 and죠. and g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거짓으로 표현할 때, 숫자를 참거짓으로 표현을 할 때 0은 false가 됩니다. false, 거짓. 그리고 0 외의 숫자들 있죠. 그건 true예요. true. 그래서 true하고 false를 and 연산하게 되면 결과는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x하고, 자, x는 이제 3이 되고, 5와 연산이 되겠죠. 자, false. 자, 이거 3은 이제 true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true는, 이제, RS가 이제 true가 되는데, 자, true는 이제 10진수로 변환했을 때 1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시언어에서 서식 문자와 기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영문 첫 글자를 잘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되고, 21번도 마찬가지죠. 문자열 뭡니까? 스트링. 22번. 시언어에서 사용되는 제어 문자와 그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제 역/b. 자, b가 뜻하는 것이 백스페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커서를 그 줄에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한다. 자, 앞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23번. 두 while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읽어보시면은 다 맞는데 1번이 틀렸죠. 자, 문의 조건이 거짓인 동안 루프 처리를 반복한다. 자, 반복문인데, 반복을 하는 제어문인데, 거짓이 아니고 참인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4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sum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자, 이제 반복을 하는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i는 초기값이 0이 되고, sum도 0이 되는데, 1씩 증가되면서, sum에는 i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이거 i 변수하고 sum 변수하고 적어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려면은. 자, 근데 대충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반복될 때 i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죠. 10이 되면은 반복이 안 되잖아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i는 1씩 증가될 때 그 전에 값인 이제 9가 마지막 반복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는 1 증가되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그럼 sum을 누적을 하는데 i 값이 10이 된다는 얘기는 10가지의 합이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디버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값이 0, sum도 0. 자, i는 1 증가. 자, sum은 i만큼 증가 1이 되고, 자, 그 다음 반복했을 때 i는 2가 되고, 자, sum은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누적해준다. 그럼 계산하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i가 얼마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지 추적을 해서 각각의 변수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사실 수행을 해야만 정확하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문만 잘 보시면 사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5번. 다음 C 프로그램의 결과값은, 자, while문이 아니고 이제 do while문이 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수행을 하죠. 자, 수행을 하고 while문에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while문에서 i 값을 한 9 정도로 일단 보시면은 마지막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자, i가 9일 때, 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죠. 자, 그러면 i는 9 값을 가지고 1 증가되기 때문에 10이 될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서 썸이 i만큼 누적이 되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6번. 시연에서 while문이 수행될 때 중괄로로 둘러싸인, 자, 중괄로로 둘러싸인 몸체는 몇 번 수행되느냐, 이게 몇 번 수행이 되느냐, 그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썸이 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썸은 뭐 1씩 증가된다라고 봤을 때, 한 20번 정도 반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썸은 보시면은 i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 i는 1씩 증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거 디버깅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썸은 0이 되고, 자, i는 1이죠. 일단 초기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조건 판단하죠. 자, 조건 판단했을 때 썸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따라서 몸체가 수행이 돼야겠죠. 자, 썸은 썸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 해서 1이 되는 거고요. 자, i는 1 증가시키면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복할 때, 자, 썸이 20보다 작으냐? 작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썸은 썸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썸은 1이 되고, i는 2가 되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자, 더하게 되면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i 값은 또 3이 되겠죠. 자, 더하면은 6이 되고,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썸 값이 계산하게 되면 21이 나옵니다. 21이 나오고요. 그때 i 값이 계산하게 되면 7이 됩니다. 근데 썸이 이제 21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이제 몸체가 반복 수행이 안 되겠죠. 자, 그때까지 횟수를 계산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자, 1에서 10까지 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이 주어졌는데, 자, 시언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란 변수, 썸이란 변수, 그리고 s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스위칭 변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스위칭 변수는 보통 뭐 1, 0, 자, 이렇게 값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부호,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뺄셈, 이런 연산을 할 때, 자, 이런 변수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어떤 신호동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뭐 이제 1값을 가지고, 한 번은 0값을 가지고, 또 1값을 가지고, 0값을 가지고, 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문제에서는 한 번은 더하고, 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부호 역할을 하는 것이, 자, SW가 되는 겁니다. 자, 두 while문이 있고요. 자, 두 while문 내에 if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if else라고 되어 있죠. 자, sum은 sum 플러스 SW 곱하기 i입니다. i는 1이 되고, 자, i가 자세히 보시면은 i가 어디에 처리문이 있느냐면 여기 처리문 있잖아요. 그죠? 일식 증가되죠. 자, 일식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는 각 항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i는 각 항을 뜻하는 거예요. 일식 증가되기 때문에 i 값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sum, 합을 구해야 되죠. 여기서. 자, 그리고 sw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이 여기서 0이 되고, sw가 1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i 값이 1이 되죠. 그럼 sum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자, 1이 된 겁니다. 자, sum이 이제 1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1이 된 거고요. 자, if문을 만나게 되죠. 자, i가 10보다 작으냐. 일단 i가 현재 1값이 되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죠? 반복을 합니다. 그럼 i가 증가가 되겠죠. 2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위칭 변수 값이 현재 스위칭 값에다가 마이너스, 자, 부호를 반전시켜 줬네요. 자, 최초에는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스위칭 변수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자,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스위칭 변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i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 스위칭 변수 값은 보호가 또 반전되기 때문에 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else. 자, else 뒤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자, if문. 자, 이 if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은 i 값하고 스위칭 변수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sum 값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제어가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10번째 한까지 계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문. 자, 그래서 i 값이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i 값이 10이라는 얘기는 10번째 한까지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se로 이제 빠지게 되고, 자, 이제 바깥쪽에 있는 do while 문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자, 빠져나오고 프린트 f에서 sum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28번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A, B, 뭐 A 값은 3, B 값은 10이 되겠네요. 자, if, else 나왔습니다. 자, B가 5보다 크냐? 크죠? 자, 크기 때문에 자, 이게 true가 되고 이게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x에서 A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가 뜻하는 것이 16진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은 13이 되는데, 자, 13을 %d라고 되어 있으면 13이 맞지만은 13이 아니죠. 16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6진수는 숫자 0에서 9까지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10은 A, 11은, 자, 10은 A, 11은 B, 12는 C, 13은 D, 알파벳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은 알파벳 D가 되는 겁니다. 29번. 자, 29번은 홀수의 합을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자,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sum은 선언하면서 이제 초기화를 했네요. 자, 포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포문이, 자, printf까지는 아닙니다. 자, printf는 포문 바깥쪽에 있는 거고요. 자, sum을 처리하는 처리문만 반복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sum까지만 포함이 되는지, printf까지 포함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 포문에 이제 블럭이 없으면은, 자, 이렇게 블럭이 있다라면 그 블럭 내에 있는 것이 다 포문 제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블럭이 없잖아요. 블럭이 없으면은 포문 그 다음 처리문까지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까지만 포문의 제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printf는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가까이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i는 현재 그냥 선언만 했고요. sum은 0이 되고, 자, i는 초기값이 1이죠. 자, 그다음 sum은 i만큼 증가를 합니다. 1이 되고요. 자, 그다음 반복을 하는데 이제 2를 증가시키라고 했네요. 자, 3이 되고요. 자, sum은 i만큼 증가시켜라. 4가 되고요. 또 반복을 하죠. i 2 증가시키고 계산, 2 증가시키고 계산, 9 되고 이제 25가 되고요. 자, 그다음 i 값이 이제 9가 되고 난 뒤에 2 증가시키게 되면은 11이죠. 자, 11이라는 이 숫자는 i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i 값이 11이 되면서 포문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sum 값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포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i는 1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 i 값을 이제 누적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것도 뭐 i 변수, sum 변수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i int, sum도 이제 int형이 되는 거고요.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포문에서 i는 1. 자, sum은 i만큼 증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게 되면은 5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포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do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1번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i가 60이 되네요. 자, if, else, if, else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6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요. else if로 이동을 합니다. 자, 7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것도 아니죠. 그럼 else밖에 없네요. 그래서 표준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32번 C 프로그램의 결과값은, 자, 이것은 실기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추가해서 이제 필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어요.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는데, 자, 스위치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변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 케이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I 값이 이제 3이 되죠. 자, 3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 3에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데 브레이크 문이 없죠. 자, 이와 같이 브레이크 문이 생략이 되었을 때는, 자, 3부터 해서 모두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모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이제 현재 값이 이제 초기 값이 1이었지만은 다시 0으로 값을 초기화를 한 상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3을 누적을 해줘라.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이제 3이 됐고요. 자, 10을 빼줘라. 그럼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1 감소시켜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i는 3이 되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는데,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을 2로 나누게 되면 목은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케이스 1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printf 홀수 출력하고 브레이크 빠지게 되겠습니다. 34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while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무조건 반복할 수는 없죠. 자,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i를 1 증가시키네요. 현재 값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1 값을 가지면서, 자, if문, 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if문은 브레이크까지의 어떤 조건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if문은 continue문에 대한 이제 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10보다 클 때는 브레이크, 그냥 while문을 빠져나와라. 자, 빠져나오고 이제 printf 하면서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if문은 i에다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i는 각 항의 값을 이제 의미를 할 겁니다. 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홀수란 얘기죠. 자, 홀수 값을 가졌을 때는 continue, 빠져나와라. 그 말은 짝수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continue 문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1 값을 증가시키고 조건 판단을 하고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i 값이 짝수 값을 가졌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빠져나오고 썸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짝수의 결과, 짝수 합의 결과는 이제 다 이제 각각의 변수 값을 추적을 해보시면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반복 처리를 위한 명령문이 아닌 것은, 자,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할 때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do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for문을 이용할 수도 있었죠. 자, continue는 조금 다르죠. 36번 C 언어에서 배열 B의 다섯 번째 있는 값은, 자, 배열 B의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이 다섯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뭐 첨자, 인덱스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첨자가 5가 되기 때문에 자,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 1, 2, 3, 4, 5. 자, 실제 순서로 따진다라면 이제 여섯 번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태틱에서 int 하고 b9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가 9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크기가 9가 되는 거고, 1, 2, 3을 저장을 했죠. 1, 2, 3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초기 값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0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스태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자,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스트링이라는 이제 배열, 저장을 이렇게 했고요. 프린트를 해라. 자, 프린트를 하는데 스트링, 이제 첨자값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n이 저장되는 위치가 0이 되고 쭉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이 되었을 때 여섯 번째 그때의 캐릭터 문자는 a가 되겠습니다. 38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sum이라는 함수
프린터라는 함수, 메인 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메인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I, 자, 정수형이 되고, 자, sum 함수를 호출해서 5와 6을 전달을 하네요. 자, 인자값이 이제 5, 6이 되는 겁니다. 자, 인수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5가 되고, 이게 6이 되는 겁니다. A는 5, B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더하게 되면은, 이제 11이 되죠. 리턴 값이 11이 되는 거예요. 11. 자, i는 이제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프린트 함수도 이제 호출을 하죠. 자, 전달되는 값이 이제 11이 되는 겁니다. 11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a가 11이 되기 때문에 11이 출력이 되겠죠. 10진수 형태에서 출력이 되면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C 언어에서 구조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은, 자, 구조체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